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침의 매일경제 이상훈입니다. 도시락도 김밥도 그리고 떡볶이도 줄줄이 값이 오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돈을 더 내야 하는 소비자는 물론 돈을 더 받게 되는 가게 주인도 표정이 그다지 좋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정부가 고민해야 할 지점이 바로 여기에 있지 않을까 합니다. 각 신문의 일면 기사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매일경제신문입니다. 차업계, 자동차 업계를 말합니다. 집단 반발, 인건비 1조 폭증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네요. 최저임금 비상 이렇게 돼 있으면서 내년 완성차만 7천억 원 부담이다. 연봉 6천만 원을 넘는데도 최저임금법 위반이 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와서 업계에서는 자동차 산업 생태계가 위험에 처해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 하네요. 자, 다음은 조선일보로 가겠습니다. 기사가 이쪽에 있군요. 한미 방위비 충돌 이렇게 돼 있습니다. 미국 일각에서는 미국 감축론을 거론하고 있다고 하네요. 트럼프 대통령, 세계 경찰 더는 못한다. 더는 우리가 돈 부담하면서 이런 일 못하겠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3일째 분담금 인상 압박 발언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정부는요. 미국 요구 수용 불가 방침을 정했습니다. 50%를 갑자기 올려다는 거 요구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회의 날짜도 못 잡고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중단됐다. 이런 소식이군요. 자, 이번엔 한겨레 신문입니다. 김용균법 국회 통과 어제 어렵게 통과가 됐습니다. 그러자 김용균 어머니 아들 동료를 꼭 안았다 하면서 여기 사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통과된 법, 그거에 대한 기쁨의 표현이겠죠. 여야 산안법 개정안 극적 타결했습니다. 찬성 165, 반대 1명, 165대 1로 본회의에서 처리가 됐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국일보 보겠습니다. 김용균법 처리, 방금 전해드렸죠? 김용균법 처리, 그리고 조국 민정수석의 출석 막교환됐다. 빈손면한 국회다. 이렇게 한국일보는 전하고 있습니다. 여야 막판 쟁점 극적 타결, 문재인 대통령 조수석 출석하라 지시했습니다. 그리고 이 지시가 협상에 물꼬를 텄다. 그리고요, 관련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됐고 31일 국회 운영위가 열리면서 여기에 조국 민정수석이 출석하게 됩니다. 어렵게 막교환이 어제 이루어졌습니다. 자, 지금까지 일면 기사 짚어봤고요. 오늘도 네 분의 패널께서 자리하셨습니다. 한 분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윤경호 매일경제 논설위원 나오셨고요. 김창룡 인지대 교수, 이수희 변호사, 한민수 동국대 교민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자 신문 기사의 핵심을 정리한 아침을 여는 키워드 4가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인사청탁, 그리고 확인된 밀수 의혹, 호구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신 분이 있고요. 한유총이 이긴 건가 이렇게 4가지 키워드로 준비해봤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1시간 동안의 신문 브리핑 출발해 보겠는데요. 어제 국회 타결된 사항부터 좀 전해보겠습니다. 기사 준비되어 있습니다. 중앙일보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김용균법 통과 위에 조국 국회 출석하라. 어제 이 지시가 있었고요. 그러면서 국회 여야 타협의 물꼬가 텄습니다. 여기 내용 자세히 보죠. 한병도 정무수석입니다. 법안 처리 진척 없다 대통령한테 보고를 하자 문재인 대통령 내 뜻을 국회에 전하라 지시하면서 조국은 국회에 출석하라 이렇게 내용이 나왔습니다. 현직 민정수석 운영위엔 첫 출석하는 사례가 되겠고요. 그리고 조국 민정수석 쪽에서는 이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관계 확인엔 묵비권을 쓰지 않을 것이다. 사실관계는 정확하게 얘기를 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관련 내용 하나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에 보시면요. 일단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최근에 계속 발표되고 있는데 어제도 지지율 조사 결과 하나 나왔습니다. 여기 보면 부정평가가 50%를 처음 넘어섰습니다. 리얼미터 여론조사인데요. 긍정평가는 3.3%포인트 내려서 43.8%가 돼서 지금 부정평가가 앞선 상황인데 오차 범위를 벌어진 부정평가가 더 커진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어제 문재인 대통령의 결정에 혹시 이런 지지율 상황도 좀 반영이 된 거 아닌가 이런 얘기가 좀 있는데요. 우선 먼저 여기서 어제 국회 상황 그리고 청와대 발표 내용 영상으로 좀 보고 내용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전 위험의 외주화를 방지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이른바 김용균법의 연내 국회 통과를 위해서라면 조국 민정수석이 국회 운영위원회에 나가라고 지시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한병도 정무수석으로부터 조국 민정수석의 국회 운영위원회 참석과 김용균법 처리가 맞물려 있어 법안 처리에 진척이 없다는 보고를 받고 이렇게 지시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특감반 관련 수사가 이제 시작돼 피고발인 신분의 민정수석이 국회에 출석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으나 제2의 김용균, 제3의 김용균이 나오는 걸 막기 위해서라면 산업안전보건법이 연내에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무 행복합니다. 아들한테 고기를 조금 더 줄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은혜를 입으니까 저희가 더 이 나라를 위해서 뭘 할 수 있는지, 국민을 위해서 뭘 할 수 있는지 찾아보겠습니다. 저는 조그만 힘이라도 제가 도움이 된다면 하겠습니다. 그게 우리 아들이 바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음이 크게 마음을 다 가지셔가지고 예. 이렇게 내들도 길 수 있게 활동을 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아유, 별 말씀요. 네, 윤경호 의원님. 네.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가 아마 이제 물꼬를 텄다고 지금 다 언론들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수석의 출석을 지시한 이유는 어디 있을까요? 국민 여론이 그만큼 안 좋다는 걸 읽은 것 같습니다. 예. 한병도 정무수석의 보고라는 게 국회 지금 법 진척사항 전혀 없습니다. 예. 이것도 있겠지만 지금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 나왔듯이 국민 여론이 결코 달갑지 않습니다. 이 얘기를 정확히 전달한 게 아닌가.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크리스마스 바로 전 휴일을 포함해서 4일간의 휴식을 취했죠. 대통령의 휴식이라는 게 그냥 칩거가 아니고 당연히 국민 여론을 비공식적으로 점검하지 않았겠습니까? 전 그거에 대해서 겸허하게 수용을 한 거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나흘 동안의 그 휴가 동안의 여론을 체크하고 이제 깊은 고민을 한 결과다. 당연히 그랬겠죠. 결과적으로는 조국 수석과 임종석 비서실장의 국회 출석 지시로 인해서 막혀있던 여러 가지가 좀 풀렸어요. 그렇죠. 일단 국회 지금 앵커 얘기하셨습니다만 산업안전법 개정안 통과가 됐고요. 유치원 3법은 패스트트랙으로 처리가 됐고 무엇보다 김상환 대법관 임명동의안도 그렇죠. 다른 여러 현안들이 있었는데 어제 일괄적으로 타결됐습니다. 채용비리 국정조사 본회의 합의 이것만 지금 뒤로 미뤄졌는데 어찌됐든 정치가 돌아가게 만들었어요. 근데 그것보다는 제가 보기엔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시중의 여론이 얼마나 안 좋게 돌아가고 있는지 사실 조국 수석이 국회 운영위에 출석한다 이건 지금 민정수석실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 운영과 관련된 일인데 그걸 마치 제3자의 일인 양 나는 뒤로 쏙 빠져 있고 항상 대변인이 나서서 건별로 해명하기에 급급하고 아무리 긍정적으로 보고 싶어도 환경부 산하기관 관련자에 대한 문건 이런 거는 사실 그게 이 전 정부가 만들었던 블랙리스트 물론 블랙리스트라고 표현을 할 수는 없습니다만 여러 가지 측면에서 달라진 게 별로 없다. 이런 느낌을 국민이 가지고 있다면 그걸 적극적으로 해명을 하고
또 그걸 납득을 시켜야지 예, 예. 국면을 지금 넘어설 수 있지 그렇지 않고는 더 오히려 수렁으로 빠질 수 있다. 그 점을 문재인 대통령이 아마 직시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관련 내용 하나 좀 더 보고 내용 이어가도록 하죠. 여기 보시면요. 조국 민정수석의 발언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매일경제 레이더피 보도에 따르면 이런 말이 있군요. 책임을 회피할 생각은 없다. 이렇게 언론을 통해서 밝혔다는 내용이 지금 보도가 됐는데요. 그러면서 지금 청와대 민정수석실을 추스리고 있다. 이런 내용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김창룡 교수님. 자, 지금 여야 이제 합의대로 31일 조국 수석이 국회에 출석해서 여러 가지 질의를 받게 됩니다. 여러 가지 답변을 내놓아야 될 텐데, 자, 지금 조국 수석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일단은 이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묵비권을 사용하지 않겠다. 그 얘기는 사실관계는 분명히 얘기하되 정치적인 공세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최대한 말을 자제하겠다. 저는 이런 뜻으로 읽히는데요. 여기 이번에 이렇게 보면 사실은 여야가 이런 문제를 가지고 결렬이 됐을 때는 사실은 여당 책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도 이 법 통과의 절박함을 확인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죠. 또 아까 얘기하다시피 지지율이 계속 떨어지는 이런 어떻게 보면 절박한 현실에서 물꼬를 터주기 위한 용단을 내린 것이라고 이렇게 보는데요. 아마 여기에는 이 여야 합치라는 이런 정신도 있고 개혁의 핵심은 법과 제도의 정비입니다. 그러니까 법과 제도를 정비하지 않고는 개혁을 내세울 수 없기 때문에 이제 집권 3년 차를 눈앞에 두고 뭔가 보여줘야 되는데 사실은 이번에 어렵게 민정수석이 처음으로 이런 국회에 나가서 이런 얘기를 하지만 그런 것을 감수하고라도 어떻게 보면 야당의 요구를 받아들여주는 그런 모습을 갖춘 것은 저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지금 화면에 이제 조국 수석의 이제 또 다른 생각을 볼 수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민정수석실의 최고 책임자로서 포괄적 책임은 당연히 감수하겠다. 이런 말로 언론을 통해서 지금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수희 변호사. 조국 생각 31일 국회 출석을 위해서 지금부터 준비에 들어가겠죠. 아마 예상 질문도 생각을 할 테고 예상 답변도 준비할 겁니다. 지금 어떤 고민을 하고 있을까요? 지금 이제 뭐 야당 자유한국당뿐만 아니라 정의당도 이 지금 특별감찰 그러니까 민정수석실의 이 사안에 대해서 중대하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야당 의원들이 아마 이제 총공세로 나올 텐데 이제 조국 수석이 뭐 이런 건 보고받은 바가 없다든가 김태우 수사관의 그거는 개인의 일탈행위라든가 그런 그 논조로만 계속 방어를 할 때 그것이 그 이제 생방송으로 지금 중계가 될 거 아닙니까? 국민들의 화를 돋을지 아니면은 뭐 해명이 설득력 있다고 받아들여질지 그거는 그 30일 진행되는 걸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저는 그런 모습이 책임을 회피하는 듯이 보이면 그 이후에는 사퇴하라는 그 압력이 훨씬 세질 거라고 보이고 그러면은 청와대도 훨씬 더 부담스러워질 거라는 생각은 듭니다. 일단 조국 수석은 언론 통해서 책임을 회피하지는 않겠다라는 입장을 밝혔는데 31일 날도 구체적으로 어떤 발언들이 그 의미를 담을지 아마 소개가 될 텐데요. 자, 이 관련해서 아까 잠시 봤던 대통령 지지율 기사를 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동아일보 보도인데요. 아까 부정평가가 50%를 넘었다. 이 부분이 사실은 글쎄요. 일각에서는 지지율은 그냥 숫자에 불과한 거 아니냐. 너무 민감할 필요 없다라는 분석도 있지만 그래도 부정평가가 절반 넘었다라는 부분을 청와대나 문재인 대통령은 좀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을까. 그리고 공교롭게 이런 지지율 결과가 나온 날 대통령이 전격적인 지시를 했거든요. 그래서 둘 사이의 연관관계가 혹시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또 지울 수가 없습니다. 한미수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연관관계가 있죠. 그리고 지금 뭐 제가 개인적으로 취재를 해본 바도 청와대에서도 지금 특히 20, 30대, 20대의 지지율 이반이라고 할까요? 뭐 부정층으로 돌아서는 게 높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 마련에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른바 2030이면 지난 대선 당시 문재인 대통령을 강한 지지한 지지층이라고 할 수 층인데요. 있죠. 강한 지지층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 지지층 최근의 추세가 계속 하락 추세인데 그중에서도 물론 중도층도 많이 빠졌어요. 많이 빠지고 호남, 여성 다 빠지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이제 조금 여론조사 전문가 기관 중에서 주목해서 보는 거는 강한 지지층, 지난 대선 때
강한 지지층이 빠지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거를 여당도 그렇고 공감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여론조사 전문가들이 보는 거는 또 근데 이 빠진 층들이 대통령이 70%에서 지금 40%로 내려앉았습니까? 20% 넘게 빠졌는데 이게 그렇다고 해서 야당으로 가진 않아요. 특히 뭐 자유한국당은 또 약간 상승세는 있습니다. 가지 않고 부동층에 머무른다는 게 여론조사 전문가들이 보는 시각입니다. 그러면 그거는 이른바 스윙 컨서버티브라고 해서 보수층에 이제 이동할 수 있는 층이죠. 그건 한 25% 정도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당이나 대통령이나 뭐 청와대 입장에서는 뭐 새로운 정책이랄지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대통령의 이번 이 김용규법 통과, 민생 입법 통과를 위한 조국 수석 지시한 거는 저는 잘했다고 봅니다. 이런 것들이 또 국민들에게 받아들이는 거, 그에 따라서 또 나갔던 지지층이 돌아올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여기서 하나 대통령이 1987년 직선제 이후로 민정수석이 국회에 나간 것이 한 5번 있었어요. 그런데 그건 다 이제 국정감사 기간의 증인이었습니다. 국정감사 때 증인으로 채택돼서 나간 겁니다. 지금 문 대통령도 3번이나 갔었죠. 그런데 이처럼 운영이 자체에 간 거는 처음이기 때문에 상당히 결단이 필요했는데 저는 이 대목에서 자유한국당의 어떤 그런 것들이 제대로 된 거냐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유치원 3법이나 이 김용규법 같은 경우는 정말 국민들이 원하는 법안인데 이거를 걸었단 말이에요. 그럼 또 국민들이 볼 겁니다. 과연 특히 지금 검찰이 수사를 하면서 조국 수석은 어찌됐든 피고발인 신분이에요. 그리고 민정수석이라는 자리가 검찰, 경찰 모든 사정기관을 통과하는 자리입니다. 근데 국회 가서 야당 의원들이 할 때 본인의 입장을 내놓을 수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또 혹시라도 또 논란이 생길 수 있는 겁니다. 정치 공세뿐만 아니고 수사기관으로서 또 야당은 그럴 겁니다. 무슨 얘기했을 때 또 가이드라인 주는 거 아니냐 이런 논란도 있기 때문에 물론 뭐 조국 수석이 나와서 자기 본인 책임을 진다고 했으니 설명하는 건 맞습니다. 맞는데 이것도 적절한 민생입법과 연계시키는 것들 이런 것들은 조금 다시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 가지 우여곡절 겪지만 결국은 대통령의 결심에 의해서 대치 국면이 해소된 부분, 이 부분은 반드시 좀 평가를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하기도 합니다.